네,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정책 포럼 여성 스타트업의 미래 여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모더레이터를 맡은 여성 스타트업 포럼 이정희 기자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포럼에 대한 소개와 오늘 행사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비영리 법인으로 여성 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매월 여성 창업가의 강연을 통해서 도전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명의 여성 기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2019년도부터 개최가 되었고요. 전국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로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모이는 자리고요. 특히 오늘 부산에서 디딤돌 협력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대성 창업투자, 임팩트 스퀘어와 협력하여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과 함께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드는 데 애써주신 행정안전부,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성 스타트업의 미래 여기 지금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1부에 진행하고요.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데이를 2부에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 좋은 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빛내주시기 위해 두 분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우선 실패박람회 사업을 주관하고 여성 스타트업 포럼을 지지해주시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박진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대 박람회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과 이어서 진행될 데모대회를 위해서 이 차례 참석했습니다. 우리 10대 박람회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10대한테도 괜찮아 젊은이들에서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7개 참가 기관 중에 같이 한 분이 여성 스타트업 포럼입니다. 이런 행사에 준비를 잘해서 고맙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성 창업가 그리고 여성 스타트업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포럼과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주신 분도 진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정말 준비해주신 기술보증기금 이인희 상무사님 정말 감사를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성의 창업 욕구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생계로 다양한 시대를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여성 창업자가 한계를 극복하고 실패를 철수할 수 있도록 2020년, 2018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2020년부터 실패박람회 자율기획 프로그램으로 여성 스타트업 포럼을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월 진행되는 포럼과 달리 오늘 이 자리는 정책 포럼으로 정부와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여성 창업의 발전 방안과 정책 과제 모색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불어 10대 박람회 인터협력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과 도입의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성 스타트업 대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뜻깊은 날이 우리 10대 박람회 17기관이 각자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4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협력사하는 행사도 상당히 좀 거의 유일한 오늘 행사입니다. 그만큼 뜻깊고 여성 스타트업 이런 지지하는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역별 데모대회가 다수 있지만 여성 스타트업을 대상하는 정말 전무하지만 오늘 정말 4개 기관입니다. 협력해서 오늘 이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 43개 기관이 기업이 신청해서 상당히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서로가 예의 시설에 거쳐서 8개 기업이 IR에 참여하지만 오늘 시작으로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투자 연결할 기회가 더 많아지길 정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성 스타트업 또 청년들은 지자체 모두가 함축이 돼서 지속적 협력을 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양과 제도전을 정말 응원드리고 오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실패박람회 사업은 저희 여성 포럼의 든든한 담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이 현수막까지 다 직접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이은 이사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오늘 행사 장소 제공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 박람회 협력기관이며 이은 이사님은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등 여성기업의 창업, 제도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은 이사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해운대인데 오늘 태풍이 온다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깊은 이 행사를 위해서 날씨도 화창하게 되고 태풍 피해도 없이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되는 이제 축사에 앞서서 저희가 기보가 사실 올해 들어서 수립한 지 33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기술 평가를 해서 이제 기업의 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기관입니다. 아마 여기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로비에 가보면 바닥에 큰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영업점이 한 80여 개 되는데 그 영업점에 가보면 우리 본사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집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희 본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평가의 메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저희 기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저희 기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많은 토론과 이 성과를 가져갔었으면 합니다. 준비된 그 축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성 스타트업 포럼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행정안전부 박진석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유지한 사무관님, 부산창조혁신센터 송용준 센터장님을 비롯한 외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실시한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등이 창업 준비 시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4월 설립 이후 무형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평가하여 제조업부터 지식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 금융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약 19조 원의 기술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기업의 경우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8,800여 개 업체 창업 기업에 약 2조 2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 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 기업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이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실패 박람회 디딤돌 협력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있어서도 뜻깊은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기업가에게 더 나은 환경 조성과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해 저희 기구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여성 창업 기업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좋은 말씀으로 오늘 행사가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성의 창업 생태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영상으로 남겨져서 추후에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는요, 네 분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유재현 사무관님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송영준 센터장님, 스태피의 김영환 박사님, 에핀의 전영미 대표님 네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 유재현 사무관님의 여성 창업 정책 및 정부 지원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유재환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발제 전체적인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창업의 현황의 정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향후 중점 정책 추진 방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토론 본 주제가 될 거인데, 앞으로 여성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가지고 기업을 새로 설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창업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는 있는데, 그 같은 동조 동제호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다만 저희 중소창업기업법을 최근에 개정해가지고 이제 그 따로 정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력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력이 3년이 안 되는 기업, 그 다음 도약기 창업기업은 3년에서 7년, 청년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법 상에서는 만 39세 미만의 대표자의 기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의할 점은 이제 그 많은 이제 청년에 관련된 많은 법령들이 많은데요. 가장 이제 그 국조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기법 같은 데서는 청년의 정의를 만 34세로 하고 있는 듯 각 소관 법률마다 좀 상이하게 있으므로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이 창업지원법에 있는 법적 용어에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고요. 다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상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벤처 확인지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요건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고 있고, 현재 약 36,000개 정도의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시가총액 세계 10등 안에 드는 기업 중 대다수가 디지털 창업 기업에서 출발했는데요. 과거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있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시장 선별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신규 일자리 창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기업 퇴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를 야기해서 중기적으로 고용이 감소되지만, 마지막으로 기업 간 경쟁과 선별 과정이 활발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통계는 중기부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창업기업 동향에 기반한 것입니다. 전체 창업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149만 개 정도 되는데요.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17년도에 42만 개 수준이었다가 2021년도에 51만 개,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 창업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20만 대 초반이었다가 2021년도에 24만 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했습니다.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조업이나 ICT업 같은 정보통신업, 큰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법인 개인 창업 말고 법인 창업 같은 경우도 그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 2021년 기준 12.7만 개, 13만 개 수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 혁신상을 받은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그런 관련 통계가 있는데요. 19년도에는 이제 5개 정도의 기업만이 이제 이거 받았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89개 중에서 약 60개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벤처 생태계도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벤처 투자액 같은 경우는 17년 대비 21년 약 3배 정도 증가했고 펀드 결성액 같은 경우에도 17년 대비 21년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도 이제 10개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 이제 올해 상반기 5개가 증대해서 23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벤처 생태계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창업 생태계는 이제 어느 한 부서만이 이제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도 크게 이제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부처는 창업국이나 벤처국이 있겠지만은 그 밖에도 수출 지원이나 그 전반적인 그런 정책 자금 같은 지원해주는 성장국이 있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 가계부,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해양부 등등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는 민간 부분, 제 오른쪽에 계시는 민간을 보시면은 실제로 대학이나 엑셀레이터, 대기업 같은 그런 경제 주체들과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학을 통해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있고 사내벤처 사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제 분사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정책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창업 초기 단계, 도약기 단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초기 단계는 이제 3년 이제 미만의 창업기업들을 주로 지원하고 도약기는 3년, 7년 단계를 주로 이제 타겟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단계로 따지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글로벌 창업을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가지고 해외 진출해서 안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있고요. 창업 사업화 자금은 크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교육이나 보육 등등 종합적인 패키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업력에 따라서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등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유명한 사업일 것 같은데 픽스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 민간 그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한 기업을 정부가 매칭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산업 분야, 바이오나 AI,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고 만들어서 그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 교육이나 기업 과정 교육을 등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국에 있는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 창업에 특화된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창업 교육센터 그리고 전국 17개에 있는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이런 인프라 지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교육부가 향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치게 내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안에서만 경쟁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성향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9월 8일 날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목적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전략, 민간과 부처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책을 한 것인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만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특화된 각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이제 민간의 역량을 잘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미 해외에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그리고 앞으로 신설할 해외 벤처 투자 센터 등을 활용해가지고 해외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우수 인재와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창업 생태계가 점점 글로벌하고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 인재와 자본이 국내에 유입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를 위한 인바운드 기술 창업 프로그램, 브랜드 챌린지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해외가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인 신산업 창업 집중 지원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 같은 신흥 기술국가의 기술력이 굉장히 따라오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는 점점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AI,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선도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이 전략 첫 번째로는 민간 주도로 초격차 후보군을 선별합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화 자금이나 R&D 정책 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는 일반적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지원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다음에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후속 스케일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가지고는 이제 10월 말 정도에 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이제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인데요. 실제로 이제 해당 주제는 이제 국정과제에서 들어가 있고 청년 창업 열기와 청년과 창업의 저변을 총론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과 대학 등과 협업하는 것인데요. 민간 주도형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청년들을 선발하고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 창업 중심대학 말씀드렸는데 실제 부산대학교가 여기 이제 경남권의 창업 중심대학 선정이 돼가지고 우수한 창업 기업들을 보육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생애 최초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 이어포리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고요.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디지털 분야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부족한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이제 선배들을 연결시켜주고 관련 생활 활동비 같은 것도 추진하는 곳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보좌역이나 자문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페이퍼 작업하면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중점 추진 과제인데요. 최근 스타트업들이 이제 신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최근에 잘 들어보셨겠지만 로톡이나 닥터나우 사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의 신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를 먼저 발굴을 하고요. 그런 창업기업 대상으로 그런 규제가 어떤 것인지 문제를 한번 조사를 분석해서 나중에 그런 규제를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규제 개선에 있어서 이제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성 창업 정책 관련해가지고 간략한 현황 자료를 말씀드리고 어떤 토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매년 신설되는 창업기업 중 여성 창업기업의 숫자만 따지면 사실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100개 기업이 있으면 약간 46개에서 47개 정도가 신설되는데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게 제조업이나 기식 서비스업 같이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의 중 여성 기업의 수는 40% 정도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통계를 보면 이제 더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전체에 차지한 여성 창업기업의 비율은 창업 실태 조사에서 역시 46% 수준인데 매출액이나 고용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은 24.9, 24.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창업기업이 적지는 않은데요.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것 차이가 난다. 이게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창업 정책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해볼 만한 주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진 타 부처 민간과의 협업,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이 없는 여가부나 중기부 등 어느 한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부처들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라 보여지고요. 이를 인해 가지고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문성을 가진 민간 협단체와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신기술 기준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고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자. 그리고 분야를 발굴해 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유재한 사무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던 창업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여성 창업에 있어서 고민할 점들은 저희도 몇 년 동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따가 또 좋은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제 할 텐데요. 두 번째 발제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손흥준 센터장님이 여성 스타트업의 발전 가능성과 확산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송용준 센터장입니다. 그 여성 스타트업 관련해서 발제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 스타트업은 더 이제 어렵죠. 한 단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요걸 하면서 뭐 통계도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빨리 그 여성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없어지면 이런 이제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더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 좀 이제 느꼈고 저도 좀 참고해가지고 더 관심 있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성 스타트업 발전 가능성과 확산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16년도에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옛날 이야기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 요즘 이런 말도 안 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16년도에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이분이 그 WF 다보스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 회장님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달 정도에 저희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온데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였습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새로운 세상이 과연 뭐냐? 정말 이제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뭐가 이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그 시대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존의 시대는 여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세상은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들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뭐 다들 아실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 30대 기업의 남녀 고용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도에 10년 만에 뭐 거의 5% 정도 늘었지만 20% 정도 대기업의 30대 대기업의 20%가 여성 직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벤처기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벤처기업 햇볕을 발표했는데 보시면 이제 좀 더 많죠. 10% 정도 더 많은데 29.2%가 여성 직원이 29.2%가 여성 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분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스타트업 분야에 이제 뭐 대표입니다. 대표.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여성 대표님이 좀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11.1% 정도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투자를 받았는지, 투자 기업 수, 그다음에 투자 금액 이런 걸 봤을 때 더 이제 줄어듭니다. 자, 보시면 이제 투자 건수를 보면 9.5%, 여성 CEO에 이제 투자 받는 게 9.5%, 그다음에 투자 액수를 봤더니 7.6% 점점 작아지죠. 정말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유지한 사무관님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창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프로젝트 팀이고 그런 활동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 활동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창업이랑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뭐 스타트업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정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 이거는 창업이라고 하는 뭐 말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거는 너무 한정적이고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 뭘 잘하는지 찾아가는 활동이다. 이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 활동이고요. 그게 바로 워밍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업의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검증을 해봤는데 정말 잘 돼요. 이게 뭐 잘 되고 돈도 벌릴 것 같아. 그럼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자,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설립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벤처기업법이 있죠. 거기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여기 어디로 가냐? 스타트업은 창업 전의 준비 과정, 워밍업 과정도 스타트업이고요. 창업 이전의 스타트업, 그 다음에 창업한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요거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자, 우리 스타트업의 이제 뭐 성공 요소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시장이나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투자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인재 이렇게 4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제 돈이 적은 게 아니라 돈은 많거든요. 많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도 많습니다.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부산이 이런 이제 지역에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이제 스타트업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스타트업 수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될 만하면 사람을 구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우리 인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트업 채용하려고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많이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인재가 부산에 머물고 지역에 머물고 이러면 스타트업도 계속 이제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할 거고 투자도 더 많이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쪽입니다. 여성 스타트업이니까 일단 먼저 투자 쪽에도 성평등 관점 투자를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게 사람을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 청년들, 인재들이 많으면 머무르겠죠, 부산에. 그죠? 하다못해 이제 서울 지사를 만들고 다른 것 때문에 부산에 본사가 계속 머무르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활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은 아까 준비, 창업, 그다음에 성장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그랬죠.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창업 교육을 하면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창업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창업 교육이 아니라 스타트업 활동 교육을 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활동 교육을 하고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고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을 가야 되고 그런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트업 활동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뭐 창업 교육을 좀 넣어가지고 스타트업 활동 교육이 가야 되고 여기서 스타트업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이 훨씬 더 이제 크다라는 거죠. 실제 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더 큽니다. 스타트업 취업으로 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창업 거의 생각을 안 해봤다가 나중에 나도 창업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반전 투자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몇 년 됐습니다. 그 투자 유치 금액을 봤더니 이제 대표가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이제 조사를 봤더니 남자인 경우 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이제 그러냐라고 이제 봤더니 여성 창업가한테 어떤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잘 안 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질문도 되게 좀 삐딱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투자 받을 때, 심사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대표는 발표 잘합니다. 뻥을 잘 쳐요. 아주 자신있게. 그러면 이제 뭐 자신감이 있구나 하면서, 이거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래도 좀 믿어가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대표님들이 좀 이제 발표 좀 약한 거, 자신있게 하는 거, 약간의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성 대표님들이 이제 제품 서비스 보면 이제 보통 그 여성 고객을 위한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남자 그 심사하는 분들이 남성 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을 봐야죠. 투자 수익을 봤더니 자 오히려 여성분들의 이제 투자 매출이 더 많은 거예요. 수익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적게 투자했는데 더 많은 매출이 나타. 그럼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걸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펀딩 결정에 이제 내려진 남자가 더 잘할까, 여성 잘 못할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심의할 때도 여성의 참여가 조금 더 많아져야겠다.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여성 심사위원분들 좀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투자라고 하는 게 여성 기업에 투자하는 거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인식을 하면 여성 투자를 좀 더 해야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풍이나 옐로우도 이런 데서 선반전 투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보고 이제 저희 센터도 이제 투자를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성 우리 이제 여직원들이 좀 더 많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그 네트워킹하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테헤란군 런치 클럽, 커피 클럽, 테헤란 커피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여성 스타트업 CEO들 쭉 인터뷰해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구나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 보이죠. 환경 킥스에서 만든 여성 스타트업, 대표 스타트업 100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대표적인 스타트업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의 이제 그 장점이 뭘까?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릴 때 스타트업의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그리죠.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입니다. 9개 블럭으로 만들어졌는데, 우측은 파는 방법이 특별한 거. 좌측은 만드는 방법이 특별한 겁니다. 근데 좌측에 보면 우측에 이제 파는 방법이 특별한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이거든요. 고객과의 공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성 대표님들이나 여성 직원들은 고객과의 공감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잘하기 때문에 파는 방법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그 다음에 협력도 잘 됩니다. 이제 기업체들 찾아가지고 협력하고 이런 거. 그래서 만드는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꼭 남자 대표냐 여성 대표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직원도 이렇게 묶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CEO도 공동 CEO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같이 가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례 같은 거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 기업들 중에 잘하고 있는 분 저희 부산에는 이제 V드림이라고 장애인 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장애인 뭐 고용 플랫폼인데 김민지 대표님인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해요. 보면 이제 항상 뭐 좀 웃는 얼굴로 네트워크도 잘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에서는 뭐 특별히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건 없습니다. 없고 대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부산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뭐 저희 서울로 떠나고 하는데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수도권이나 타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부산으로 많이 오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부산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런 쪽 해가지고 부산에서 뭐 휴양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일하는 게 쉬는 뭐 이런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일과 휴양이 같이 갈 수 있는 일 따로 휴양 따로가 아니라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뭐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뭐 CEO 스타트업 CEO 힐링데이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좋은 공간에서 몇 시간이라도 그냥 좋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뭐 전문가 좀 모셔가지고 뭐 상담이나 모더레이팅 이런 걸 좀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건 이 정도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가 이제 비스타트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스타트업 뭐 성장 곡선이죠. J커브 A1이 이제 데스펠입니다. 이 구간을 얼마나 짧고 얼마나 얕게 지나가느냐 이게 저희 센터가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던져주셔서 앞으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제는 저희 여성 창업 쪽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스태피의 김영환 박사님 모시고 여성 스타트업의 변화와 발전 방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태피의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창업 기업가 정신 또 중소기술혁신까지 사실 광범위한 분야에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성 창업 정책 전문가라거나 여성 창업의 뭐 전문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좀 뭐한데 저를 자꾸 불러주시는 게 그만큼 여성 창업에 대한 이제 그 정책이나 이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의 이제 친이 좀 두텁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통계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여성 창업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은 우리의 선입견, 스테레오타입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어떤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팩트적인 기반에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약간 좀 체계적이거나 어떤 핀포인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연구자로서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발표를 계속 이제 관련 발표들을 수락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좀 깊숙한 것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여성 창업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앞선 두 발제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여성 창업을 포함한 창업 전반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제하는 부분은 여성 창업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아주 중기부에서 작성해 주신 좋은 통계들을 봐도 여성 창업의 양적인 증가 추세가 명확합니다. 특히 기술 창업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규모 있는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 창업의 수가 비중으로 봤을 때도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어떤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벤처기업 수 같은 어떤 기술 기반의 아주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술 창업과 좀 더 규모 있는 창업에 있어서는 여성 창업의 증가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여성 창업기업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매실은 단단한 그런 어떤 형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나 자본 부채와 같은 규모적인 어떤 스케일의 수치들은 높진 않게 나올지언정 자기 자본 비율이나 부채 비율,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 같은 어떤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지표들은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생존율을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 더 높지는 않지만 사실은 40, 50대 여성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실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뒤에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의 창업 동기라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실은 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40대의 적극적 기회적 창업의 비중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력 단절이라든가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업가정신 이미지를 봐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여성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기업가정신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은 실패나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심한 생각들을 하는 반면 여성은 조금 더 진취적인 혁신이나 환경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높게 상대적으로요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업 동기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모두 당연히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주변의 권유, 즉 인간의 사회적 동물로서의 창업 생태계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여성이 기여하는 바 그리고 인식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 사례를 봐도 다양한 여성 창업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성공했다는 어떤 단편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창업 모델이 여기서 소개되어야 할 텐데요. 먼저 마켓컬리의 김세라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상담하는 마켓컬리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성의 관점에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 음식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어떤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서의 삶, 젊은 여성, 그리고 1인 가구로서의 삶을 투영해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걸 여성의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캐치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성공의 중요한 이유가 됐고 또 오토 서비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인 고객과 그다음에 공급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봤고 이 부분의 신뢰관계 구축에 대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 그리고 여성 기업가 정신의 어떤 전형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약간 보완자적인 도와주는 입장에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잘 발휘가 됐다는 것이 마켓컬리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바이오테크의 추진텍 손미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형적인 기술 창업에 기반한 어떤 창업 모델이긴 한데 여성으로서 사실은 이 바이오 쪽의 분야의 진단이라는 부분이 치료라는 부분보다 훨씬 더 미래 가치, 미래 사업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진단 분야에 뛰어들다가 마침 또 코로나19가 터짐으로써 사실은 기회를 포착해서 성장을 급격하게 하게 된 사례인데요. 실제 바이오 기술 기반의 여성 연구소 기업 이 척박한 기술 기업, 여성 창업, 기술 창업의 한계, 그 생태계를 좀 바꿔보고자 이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대덕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기술 창업을 키워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에 사실은 손미진 대표가 전형적으로 수혜자로서 작동이 사실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많은 지원을 받기도 했고 바이오 허브로서의 그 대덕 연구단지 어떤 그 실질적인 숨기는 파급 효과들을 많이 이어받아서 이 대덕 연구소 기업, 여성 연구소 기업 창업 모델에서 대표가 된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지훈, 김미균 대표 같은 경우는 소셜 벤처 쪽인데요. 우리가 SNS 댓글과 같은 것도 사실 좋은 기능도 많지만 익명성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사실은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유명인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이 김미균 대표의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에서 하버드 교수님 말씀 나오지만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바꾸는 것, 즉 이게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파하고 소셜 댓글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개발하게 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그 전공적인 부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의 순기능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인풋이 됐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변화랑 선한 영향력이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고도 이 소셜 벤처에서 어떤 좀 의미 있을 만한 규모의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사례가 이제 김동현 대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범용적인 사례들을 제가 지금 자문을 잠깐 참여했던 이 두 분의 연구자의 그 사실은 사례 연구 인터뷰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려움 다 알죠.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부분에 또 페널티라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전통적인 여성 기술 창업가로서의 모델과 최근에 MZ 세대의 기술 창업가, 여성 기술 창업가의 모델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두 개의 연구를 이어서 보면 보여주거든요. 뭐냐면 전통적인 연구소 기업으로 대표되는 그 기술 창업, 여성 기술 창업 모델이라는 부분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주변 환경은 부모와 남편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의 구도 속에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여전히 그 맥락적 조건에서 일가정 양립의 애로나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창업 실패, 유비천장을 같은 어떤 거대한 그 돌파 이제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되는 그 힘든 어떤 도전의 과정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이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성공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면 여성 창업가에서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 그리고 더 성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박일 수도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끝에 이제 결과 부분에서 좀 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접근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도전적인 태도, 흥미, 호기심,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창업 활동들의 인프라들이나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굉장히 창업의 기회로서 우호적으로 느껴지고 그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주변에서도 그런 실패에 대한 별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들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맥락적 환경에서 다 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그 여성 기술 창업은 다른 형태로 이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 창업을 함에 있어서 고객 가치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 기반의 사업들이나 그 주변 환경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바빠졌지만 나는 창업을 통해 성장을 했고 내 꿈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한 노력하는 발판이 되고 이런 어떤 부담을 어떻게 보면 앞서서 느꼈던 그 부담보다는 더 이제 나의 미래, 나의 성장, 나의 자아 실현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의 그 통계를 봤을 때 일치하는 어떤 경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비전 실현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몇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여성 기술 창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어쨌든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도 얘기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모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여성 창업이 왜 지원을 해야 되냐, 여성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성 창업에 있어서 단기의 어떤 남성 창업에 아주 입각한 그 준한 어떤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중기 또 단기 이런 어떤 체계가 좀 갖춰져야 할 텐데요. 단기로서는 지원 생태계 자체를 고도하는 거죠. 이건 테크닉이고 스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기로서는 인프라 구축이 제도적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바꿔가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을 남성과 비교 대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어떤 기업가 정신과 창업, 그 다음에 창업 역량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는 과정에서 이 교육부나 포함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층화를 구분을 해서 그 여성 창업을 활성화한 정책으로서 좀 체계성을 갖춰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잠깐 나왔지만 CGN의 김유리 대표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포럼에도 나와주셔서 사례 공유도 해주신 적이 있고 앞단에 유재한 사무관님이나 손흥민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여성의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또는 조금 포인트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제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부산에 온 만큼 부산에 계신 여성 대표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에핀의 전영미 대표님 모셨고요. 여성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 실제로 사업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지,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핀의 전영미라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이 부산에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해 주신 유재한 사무관님 그리고 송문준 센터장님, 김영환 박사님께서 여성 스타트업의 정책 및 지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전문가들 데이터 자료나 이런 거는 많이 보여주셔서 저는 편하게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스타트업 한지 딱 10년차 된 기업입니다. 2012년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여성 스타트업으로서 받은 정부 지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면서 여성 스타트업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실을 통해서 석사 때 처음으로 영상 처리,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졸업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그 수리온이라고 한국형 헬기 영상 시뮬레이터 부분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한 1년차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선배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금 사격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겠다. 같이 창업을 해보자. 그게 참 눈이 번쩍하면서 알겠다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나 지금 이대로 있으면 시집도 잘 알 것 같고 편하게 복지도 잘 되는 회사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다가 또 존경하는 선배였고 저희 같이 했던 다 전문가들의 집단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창업에 그리고 제가 대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그 스타트업 연합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0년부터 12년 초반까지는 법인이 아닌 그냥 개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사격 시스템으로 PCT 국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 실전 차원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슈퍼스타 V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 KBS에서 방송까지 저희가 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2010년 예비기술 창업자 지원 육성 사업에 기쁨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성 개발자로서 여성을 떠나서 개발자로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또 제품으로까지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초기에 장비도 저희가 손으로 직접 제작을 했었고요. 장비를 옮기면서 갑자기 빨간게 들어오면 내 손에서 피가 나오구나 그렇게 느껴질 적도 있었고요. 또 비싼 하드웨어를 수입해서 그 수입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된다면 그걸 기다려야 되고 또 초기 창업으로서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하드웨어를 여러 대 구입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서 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을 거의 밤낮 없이 밤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이 1단계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정말 거의 울면서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1차적인 완성본을 만들고 나서 저희는 처음 사업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정말 한 장 한 장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작성을 했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각자 한 장씩 맡아보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5장, 3명이면 15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 한 달 동안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5개월 동안 검증, 검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사업 계획서를 예비 창업, 기술 창업자 지원 육성 사업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얻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원 사업의 팁은 공고문을 아주 잘 분석하고 본인의 사업에 맞게 지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표 및 동기, 그리고 사업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화 역량, 사업화 계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원 사업의 과정, 선정 기준 및 관점, 신사업 분야는 사업의 변화나 트렌드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을 인지하고 K-스타트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교과서 같지만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이제 기업이 구성되어 있고 또 매출 없이 개발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 재무제표를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보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회계사무소에 맡기고 그게 단지하라는데 저희가 큰 과제 한 2억 5천 그 당시에 좀 제가 생각할 때 나름 컸던 것 같습니다. 대면 평가까지 통과를 하고 현장 실사에서 이 재무제표 한 줄로 저희가 탈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1인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다. 느꼈고 그 초기 창업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1인 기업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기업이 대부분인데 한 가지에 열정을 쏟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란 물건을 잘 만들고 또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기업 현황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도 스타트업 기업인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지원 사업이 사업화 자금뿐만이 아니라 R&D 기획 지원, 마케팅, 전시 지원, 컨설팅 지원 등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또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내고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 사업을 좀 많이 선정이 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주변에서 다른 대표님들께서 간혹 연락을 주셨어요. 야,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진짜? 그럼 나도 좀 하게 해줘. 예,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 잡히는 기업 그리고 사회,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인재를 채우는 사회적인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기업도 이제 10년차 정도 된 기업이고 크게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 저희의 사격 FPS 게임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고 확신이 들었고 저희 제품의 기술을 이제 출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가능한 실방향 조준 사격 시스템이 저희가 제일 처음 제안했던 시스템인데요. 이제 사용자의 개성을 반영한 메타버스 FPS 전투훈련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부 지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간간히 중간에 홍보, 마케팅, 전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했고요. 총 6억 원에 가까운 지원 사업을 지원 금액을 받았습니다. 크다면 아주 큰 금액이고 또 10년차 된 금액치고는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지원 금액을 통해서 사업화 매출을 발생을 시키지 못했지만 저희가 7년 동안 저희만의 국산화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특허는 한 13건 정도 등록되었고 프로그램도 한 2건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 제품으로 사업화 런칭은 아직 출시 전이지만 주변 그리고 경남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까지 저희의 R&D 기술을 알아주시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제품을 놓친 건 아니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지금 기술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CES 2023년 CES에도 참가를 하려고 지금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의 결과입니다. 6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저희는 이런
수사도 했고요. 그리고 13건에 관한 특허가 등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허 등록도 처음에 그 미국의 PCT를 제일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요. 특허 등록이라는 게 그 제품에 대한 개념이 완벽히 설명이 되어야 이게 특허가 변리사님께서 써주시는데 저희 제품이 신제품이고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도 되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고 특허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특허 등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부족한 것 없이 다 열심히 정말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렵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야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제품에 대한 그 사기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로 동아대학교 배원장님과 진행했던 녹내장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그 판정 지금 구글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구글에서도 당뇨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100% 검출이 해냈지만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출이 아직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검출이 100%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잘 보실 수 있게 그 이미지를 영상을 3D로 저희만의 컴퓨터 그래픽스 방법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 두바이의 인소미아 그 전시회도 초청을 받아서 직접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싶은데 사용자의 실제 그 개성을 그대로 온라인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형 FPS 게임으로 앞으로 사업을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발 완성된 제품은 그 사업화나 협력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그리고 투자 사업 제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하신 여성 스타트 기업인 그리고 임직원분들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서 지속 가능하게 더불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한걸음씩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동반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10년째 되는 스타트업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심히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채널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김영환 박사님께서 여성 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이 높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 그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발제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영진들 저희 뒤에 단상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단상 정리하는 동안 함께 토론해주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준비해주신 행정안전부 김혜정 사무관님, 부산시 창업벤처 담당과 한번라면 창업지원팀장님, 나눔엔젤스 최혜은 상무님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발제해주신 네 분도 단상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와 토론을 지금부터 발제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토론 참석해주시는 분들께 토론문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발제에 대한 내용과 포함해서 함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대학교 부산시 죄송합니다. 네, 부산시에서 황금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인사와 함께 오늘 들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창업벤처 담당관실의 창업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황남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스타트업 포럼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성 스타트업 현황에 대해서 토론에 대한 과제 자료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토론 자료를 부탁을 드렸을 때, 저희 시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제 여성의 창업계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딱히 뭐 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찾는데 참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성인지 예산 그런 예산에 각각의 사업들 좀 주요한 사업들 중에서 이제 여성의 참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뽑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이제 뭐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가장 예비 창업가들, 초기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기업의 현황을 보니까 여성 기업의 참여 수가 한 25%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한 3년간 평균을 내서 보니까 창업기업의 이제 중기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보면 여성의 창업기업 현황이 45%, 37%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창업 파트이다 보니 25% 수준이고 이 창업기업이 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파트에서 혹시 여성 창업 파트는 어떻게 될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여성 창업기업의 비중은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6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창업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 창업기업 현황을 보면은 저희 부산시가 한 30-40% 정도는 여성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고 아마 다른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왜 이렇게 기술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고 그리고 소상공인 파트에서 지원율이 높을까라고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중심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7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업 종인 이 소상공인 파트에 이렇게 치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 창업이 활발한 업종을 보면 주로 이제 부산이 주력사업과 연계돼서 창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부산의 주력 사업이 신발산업,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플랜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트는 사실 이제 이 파트에 종사하는 그 남녀 비중을 찾아봐도 남성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이 기술 창업 파트에서 여성의 진입장벽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분석하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여성 창업의 기술 창업 분야를 높이고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현황에서 이제 그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이 그렇다면은 서비스
업종을 고부가가치화를 해서 그 기술 창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산학 기술 연계형 상생협력 사업과 스타일테크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제 공모를 해서 그 필요로 하는 기술이 어느 대학이나 어느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여기 기술보증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 지금 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그 기업에 필요한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서 매칭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색을 해서 매칭을 기부해서 해주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연계를 해서 그 기술을 지원하는 지원비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스타일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나 패션, 이제 특히 여성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뷰티나 패션 뷰티의 이제 디지털화를 좀 더 강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여성 참여 기업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이 기술을 좀 더 많은 고부가가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일단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창업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부산의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창업이 성행하는 분야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돼서 나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의 창업기업의 비교 5위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를 검색을 하나 찾아보니까 신발, 금속 가공, 건설, 물류, 엔지니어링, 보건복지, 창작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시에서 여성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한, 그러니까 그 여성 창업을 위한 창업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나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파트에 제가 이제 담당자랑 한번 의논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여성 창업기업의 현황이 좀 더 낮은데 이걸 여성들을 위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가정을 넣거나 이렇게 뭐 사업을 따로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여성이 오히려 그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 창업 부분이나 여성 창업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예비 창업가들을 양성할 때부터 이제 이런 여성에 대한 참여를 좀 더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창업 지원 사업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비 창업가에 이제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예비 창업가의 인력풀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14개 대학과 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IR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IR 사업을 이제 저희 부산의 지금 청년 창업재단인 디캠프를 유치했기 때문에 디캠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3개 기관에 연계해서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지역대학의 14개 대학이 사업이랑 같이 조인해서 이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참여 비율을 좀 더 높이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업에 대학과 연계했을 때 여성 창업 동아리 부분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좀 고정하거나 아니면 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전히 제가 이제 창업지원팀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여성 스타트업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해보진 않았는데 이번 토론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지 자료가 너무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이런 여성 스타트업의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과 발굴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 창업가들의 그 비중이 낮지만 점차적으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했던 성함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여성 창업가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정말 그러니까 뭐 남자분이나 여성분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그 창업의 본질이나 취지에 맞게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은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 굉장히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저희 군산에 가서 군산시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군산시에서 여성 관련된 창업 관련 통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부산에도 좀 해주실 것 같고 중기부 입장에서도 지자체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또 중기부에 연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가 되게 많다고 하셨고 예비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내년에 이제 협력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비 창업 프로그램에만 유일하게 여성 분야가 저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분야에 대한 꼭지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같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지자체에서 근무하지는 거의 않아가지고 사실 각 지역별로 이러한 고유 특성이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지역 특유의 특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이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 27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앞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사실 다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서 특별할 건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지금 내년도 창업 사업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더 생기거나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여성 대상으로 해가지고 티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예비 창업자는 이제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이제 100명 정도를 이제 할당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처인 뭐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우먼 창업 지원 패키지 등등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벤처펀드도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 상황별로 이제 이렇게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 창업자의 경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황은 여기까지고 좀 이제 오늘 이제 다른 분들과 토론하면서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여성 창업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건의드리거나 제안드린 주제는 여기 밑에 있는 세 개인데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어떤 분야를 이제 설정할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관리를 육성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은 좀 더 유의미한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박사님 분야를 좀 저희가 이제 사무관님께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술 창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분석했던 내용들 보면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 좀 두각을 나타내더라 이런 통계들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도 통계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초 통계들은 사실은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참 알아내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산업별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부산시에서 말씀 주셨지만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제 영세 자영 중심으로 여성 창업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때 제가 어느 한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제조업도 여러 가지 사실 나눌 수 있는데 생활비 창업, 그러니까 생활 어떤 용품들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창업 비중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의 특성인 것 같고 또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 분야는 그래도 여성 창업 꼭 창업자는 아니어도 창업 인재 풀로 봤을 때 여성 창업 비중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됩니다.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 건강식품 같은 부분 같은 광고명을 포함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은 그런 쪽에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소셜벤처라는 그 범위로 범주를 확대했을 때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창업,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업, 문화예술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그냥 우리가 생각해왔던 전형적인 그런 분야의 영세 창업이 아닌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 기반한 어떤 그 융합 분야의 창업으로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 창업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여성 창업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여성 창업가들이 많은 여성을 이제 사실은 리크루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창업 분야의 창업 기업들의 여성 기업가들은 그 여성 인재를 채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 쪽으로 이제 유망한 창업 분야로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그런 이제 시대나 어떤 혁신함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이 조금 더 이제 기술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이제 기술을 융합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도래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 분야가 더 하이테크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랑 헬스케어랑 소셜벤처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기업 분야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술 친화력 이 부분이 사실은 여성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의 그 전공 분야들이 기술 쪽이 아닌 비율이 더 높고 제가 알기로도 이공계 여성 비율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보유되지 않은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 조금 더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결해서 저희 민간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최 상무님 오셨는데 민간에서 바라보는 여성이 잘하는 사업 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R&D상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원 대상들하고 조금 다른 면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사하지만 그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엔젤스 최현 상무입니다. 여성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사직도 경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실시되는 매달마다 하고 있는 이 포럼에 너무 의미 있는 포럼을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여성 창업가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좀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에듀텍이나 그 선생님 매칭해주는 교육 플랫폼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를 들면 여성의 삶의 질이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고 쉽게 편하고 효율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점적으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경쟁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센터장님이 장표에서도 말씀하셨던 만시터라던가 제가 실제 밀착해서 팔로우했던 째까라고라던가 혹은 장표에 나와 있는 라헬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마존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유기농 그 생리대를 함으로써 본인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
섹터라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화시켰던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클라스업이나 뭐 튜터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생활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에 차관해서 워킹했던 부분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토론문에서도 이제 제시를 했지만 테크적인 영역에서 투자적 관점에서는 사실 뭔가 차별화된 포지션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남들마다 어떠한 경쟁 우위에 있느냐의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도 그곳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초기 단에서부터 좀 팔로우할 수 있도록 소싱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실은 여러 지원 사업들이 많지만 제가 14년도, 13년도부터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 그때는 저는 사실은 소셜 영역 쪽에 엑셀러레이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였는데 그때 시점에는 사실은 소셜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예를 들면 딱 특징적인 플레이어들만 투자를 하는 굉장히 돈을 못 버는 곳에 좋은 일을 하는 투자자구나, 착한 투자자다라는 인식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그냥 절대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뭐 ESG 경영, ESG 뭐 임팩트 투자, 사실은 환경적인 그런 이슈들은 이미 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소셜적인, 거버넌스적인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성적인 창업 혹은 여성의 투자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나 필요성의 인정이 실제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비례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위성이나 차별성에 있어서 꼭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무님 보시기에 또는 투자자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역량이 있으실까요? 저는 대표님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실 어쨌든 백그라운드가 그쪽 전문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릿이라고 해서 그 한 가지의 문제에 끊임없이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정말로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질문을 통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그런 러닝 커브,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처음에 가설을 설계를 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본인이 받았을 때 그게 이제 두려움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번 풀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 주변에 인프라가 있다,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이제 믿는 신념을 통해서 빠른 러닝 커브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는 사람에 되게 집중해서 보기는 하는데 이게 사업을 워킹하다 보면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고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도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역량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재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혹시 중기부 입장에서 예비 창업자나 극초기 기업들이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제품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예비나 초기 기업들이 중기부의 이런 사업 정도는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아까 처음 PPT를 보시면 저희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PPT 4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초기 단계나 이제 예비 단계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제 그 업무에 맞춰져 있는지가 잘 나타나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창업부에 있는 주요 사업들 위주로만 리스트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소셜벤처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K 스타트업 포탈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잘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인터넷에 K 스타트업 포탈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그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아실 수 있게 되고요. 또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정말 예비 창업자들의 문제이긴 한데 K 스타트업의 정보가 정말 방대해졌거든요. 저 진짜 찾기가 너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스타트업들은 저희 포럼 같은 경우는 정말 극초기 기업들까지를 케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포럼 조직이라서 그렇게 극초기까지 기업들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획이 된 플랫폼이 다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은 하되 딱 여성들만 위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 정보 제공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 중기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거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각 특성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뭐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포럼은 여성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확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역에 가서 지금처럼 지역에 가서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을 만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부만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취지나 목적 자체가 시민들이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혜정 사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저희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의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잘 알고 있겠지만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그 정부의 방향이나 아니면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약간 실적인 측면을 본다면 여가보다 조금 더 방향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저희가 이제 실패 방향을 해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 혁신 정책으로 실패 방향을 해방부에서 2018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기부에서는 7,800 제도적 혜택 구축이라는 일환으로 실패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중기부랑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그거에 대한 고민 전들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함에 있어서 행안부가 또 지자체와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이 하나의 시민 주체이자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또 하나의 그 기업도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측면으로 실패 상담회에서 이런 이슈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도 이제 좀 얘기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고요. 앞에 발제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그리고 사례를 들으면서 여전히 계속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매우 계속 유사한 실패들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 또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사연이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중기부에서도 거의 2010년도 초기부터 실패에 대한 어떤 사회적 자산화, 실패의 사회적 자산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긴 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실패를 수용한다거나 응행하고나는 문화가 확산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자산한다는 가치에 어떤 가치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반에 저번에 확산되지 않았고요. 근데 2018년도 기준으로 좀 보면은 매년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가 정신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패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변화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보는 분들은 물론 중기부는 열심히 하고 또 지역에서 관련 기관들 같이 하긴 했지만 이게 관계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민간의 협업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 전반의 문화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으면서 여성 창업이나 여성 사회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원론적인 걸 수 있지만 다양한 그런 경험들 저희 쪽에서는 실패 자산화라는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의 노력과 민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걸 통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때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실패 자산화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조직, 지역사회가 경험한 그 실패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사례를 모으고 공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혁신의 동력이라고 보고 이게 지역사회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협업을 하는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그동안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대규모 행사를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그 여성 스포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자산하고 싶은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점들, 구조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매번 경험하고 하는 이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자산을 남길 것인지를 함께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실패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그 가치를 바라보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이 그게 각각의 지역에서 또 각각 분야에서 그걸 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실패 박람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단어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를 고민 되게 많이 했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선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다 실패는 하고 그 실패라고 하는 게 지금 순간에도 저는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쉐어하면서 선배들에 대한 사례가 나한테 내가 다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되면 그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희 포럼의 취지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포럼에 있어서 여성 기업들이 사회 진출하는 거에 가장 큰 지지를 해주고 있는 실패 박람회 사업이고요. 사실은 저희
여기에 지금 정부분들, 지자체분들, 그리고 뭐 정말 민간이 다 모였는데 가장 주인공은 사실은 이제 전영미 대표님 아니실까 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전영미 대표님처럼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로 모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요. 혹시 대표님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움을 좀 받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지는 이런 것들은 남들 잘 모르는데 기업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 사업들이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주실 내용 있으면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AI조차 여성을 편중시킨다는 내용을 어제 제가 저녁에 KBS AI 혁명이 다가온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어요. 2010년에 구글 면접관으로 AI를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할 때마다 여성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구글에서 그런 일이 없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해서 하다가 계속된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구글에서 분석을 했더니 사회적으로 지금 편향된 학습 데이터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편향된 그 데이터로 인해서 구글 AI는 남성 우선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케이스가 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AI조차 이렇게 좀 차별을 주나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AI 윤리나 그리고 저희 프로그래머나 그리고 이런 AI를 사용하시는 사회 사용자들조차도 그런 윤리적인 의식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정부 부처 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IT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 창업이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지만 정작 창업을 했을 때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만 한다고 해서 이게 기술 IT가 되는 건 아니고 기술 창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통신을 하고 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걸 합쳐지는 모든 걸 제품을 하나 만든다는 건 그런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제품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볼트 너트도 구분할 줄 모르는 저였기 때문에 정말 산업 현장에서 사출물이 뭔지, 사출이 뭐야, 금형이 뭐야 이러면서 저는 사상 공간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가정이라는 과목을 배웠고 그때 저희 또래 다른 분들은 기술이라는 과목, 남자 학생들은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환경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대학을 지나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저는 작년에 박사과정을 입학을 하면서 저희 수업 자체 기업가 정신 포럼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명 강의를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기업가 정신이 다 채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도 인문, 공학을 다 떠나서 모든 대학 과정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이 수료해야 되는 과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술 창업이든 다른 전문 분야의 창업이 되었든 창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끝까지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같은 그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발언이었고, 그래도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네, 황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 그 문제점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이 창업지원팀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예비 창업, 그러니까 법인 참여를 한
기업에부터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냥 엘리트 스포츠만 해서 그 스포츠 그 업계가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 창업 그러니까 스포츠인지 유소년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돼야 그 스포츠가 발전하는 것처럼 예비 창업가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있어야지 이제 우리 부산이 창업 생태계, 창업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가 그 제안을 했다가 예산에서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제 또 기업가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인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산학 협력가라고 이제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산학협력단, 대학가의 연계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직 개소는 하지 않았지만 올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기업가 정신센터를 개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가 정신센터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예비 창업가의 인력 풀을 좀 두텁게 양성하려면 대학가 연계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센터에 그래서 1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동아리를 3개 팀 이하를 이제 저희 그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았던 애들을 통해서 저희가 IR 교육, 사업화 IR 교육을 일정 정도 시켜가지고 거기서 선발된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디캠프가 저희 부산에 유치되어 있는데 디캠프에서도 부산에 유치된 만큼 저희 지자체와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캠프에서 그 심사를 해주고 그 IR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발표하는 심사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선발된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아직 이건 한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얘네들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디캠프 자기네들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심사 정도만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범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경리에 설립되는 기업가 정신센터가 링크 사업단 14개 사업 대학이 조인을 해서 거기 있는 창업 동아리 애들을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걔네들을 IR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부산 쪽은 교육도 그렇고 지원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 답변이셨고요. 저희가 여성 스타트업 포럼이니까 저희는 여성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실 때 저는 사실 청소년 분야에까지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신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셔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에게 지원되는 특화 분야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도 조금 더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역차별이라기보다 우리가 많은 자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만 무대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모수를 좀 늘려서 좀 발굴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네. 긴 시간 굉장히 발제와 토론으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 다음 포럼 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제 여성 기업들의 데모데이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참여해주신 김영환 박사님, 최윤 상무님, 유지한 사무장님, 전현미 대표님, 황현영 팀장님, 김영환 사무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또 참여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